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미국에 그냥 유명하신 분들이 있죠.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정을 받아서, 미국의 달러에 인쇄가 됐던, 얼굴로 나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그 화폐에 나오잖아요. 이분은 대통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유명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던 정치가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강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남긴 게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점에 대한 개발이 아니고요. 강점을 조금 더 개발하는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못한 거 있으면 못한 거에 더 열등감을 갖고 개발해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즉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자랑할 줄 알고 또 이제 뛰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약간 자기가 잘해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덕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기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도 이런 성향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강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에 좀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보세요. 자,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모든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행동을 보여준다. 어떤 게 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상황이 다르고요. 그 사람이 성공했었던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지식이 다르고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공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학습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행동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겠죠. 음.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지금 다들 정말 부자가 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이런 지금 많이들 배우지만 똑같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공하려면 고성과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될까요? 자, 즉 어떤 위의 영역 내용하고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조직에서 우리 학교에서 혹은 우리 단체에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똑같이 뭐 좋은 성과를 내거나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하게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의 이상이 될 수는 없겠죠. 네, 바로 이거는 어, 어,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약점을 개선시키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공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강점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뭐냐면 강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계속해서 그걸 개발해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변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강점과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장점은 뭐고 이점은 또 뭘까요? 자, 토익 점수 700점은 장점일까요? 이점일까요? 네. 토익 점수 700점은 이점이에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맞춰보시죠. 찍어보세요.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 거는 이거는 강점이에요.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주는 것은 얘도 강점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건 뭘까요? 강점이에요.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건 뭘까요? 네, 얘도 강점입니다.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것, 뭐 어떤 과장, 회장, 이런 지위, 높은 지위는 이점입니다. 선생님, 그럼 강점과 이점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즉, 강점과 이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수면 아래에 있는 이 강점들을 잘 발휘하고 만들어서 나온 게 바로 이점인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언어, 외국어를 좋아하고 외국어를 공부를 잘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게 바로 토익 700점이죠. 그쵸? 내가 어떤 업무를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일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온 게 좋은 성적이죠. 그 좋은 성적은 2점이에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학습 능력이 높은 거는 이거는 강점이 될 수 있죠. 바로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나온 게 바로 2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과값이 나온 게 바로 2점이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발휘했던 여러 가지 역량, 강점, 강점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화되어 있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의 강점이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표현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점이 만들 수 있는 게 강점이에요. 자, 이런 강점은 어떤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우연히 딱 한 게 아니고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를 외운다고 볼게요.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누구는 1시간 동안 10개를 외웠습니다. 선생님이겠죠. 저처럼 1시간 동안 10개를 외웠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1시간에 막 100개를 외워. 암기력이 뛰어나. 얘가 바로 그렇죠. 이러게 바로 강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일 단어를 외웠을 때 1시간에 100개를 외우던 사람이 갑자기 1시간에 5개밖에 못 외울까요? 아니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왜냐면 100개에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약 100개 내외 정도는 계속해서 암기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강점은 내게 가장 큰 만족을 주면서 이제까지 그것을 발휘해서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성공이나 성취했던 경험. 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길고 바쁜 하루를 보냈어도 보람이나 기쁨이 샘솟는 데다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발휘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좀 볼게요. 좀 쉽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교재가 같이 나가겠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3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강점을 여기 있으니까 성명을 적으시고 예를 들면은 정광식 적으시고 조사는 2010년 8월, 9월, 10월 며칠 딱 적으시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강점인데 물어보는 사람이 3명이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친한 친구도 괜찮고요. 혹은 내 부모님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사람, 잘 알 것 같은 사람에게 나에 대한 강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구누구야 네가 생각할 때 나의 강점은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의 강점은 이거야 이 3가지야 라고 답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점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약점은 1가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은 1가지만 작성을 해서 물어보시고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3명에서 물어봐서 이 칸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바로 이 뒤에 칸에다가 이렇게 제가 워크시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의 강점을 1번, 2번, 3명에게 적는데 된다면은 4번, 5번, 5명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서 나를 가장 많이 봤던 사람들에게 나의 강점이 뭔지를 한번 쭉 물어보시고 약점도 하나씩 물어보셔서 이 빈칸을 꼭 좀 채워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시면은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이나 내가 생각했을 때 맞아 이건 나의 강점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또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강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도 된다는 거죠. 그 강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취했던 경험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강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천부적인 재능이죠. 이런 재능과 그동안에 배웠던 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 그리고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를 했던, 행동적으로 했던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요 세 가지가 합해진 게 바로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점, 그 중에서도 방금 전에 봤던 이 재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재능은 존경이나 선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쵸? 뭐 좋아하는 거겠죠?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우리 앞에 있는 거 보면 BTS예요. 방탄소년단. 그쵸? 방탄소년단 작사, 작곡까지 다 하는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런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게 뭐 작곡, 작사, 노래까지 다 하는 어떤 저 친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얘네들이 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성취감도 느끼지만 이걸 하면서 만족감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하겠죠. 아니면 일집만 내고 뭐 해체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 앨범을 내고 음악 활동을 하는 거는 이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즉 나에게 보람을 주는 게 뭐고요? 학습을 했는데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리고 만족을 줬던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잘해. 그리고 이게 보람 있어. 난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 잘해. 기존에 있는 거 말고 변화되는 것을 좋아해. 이런 것들을 좋아해. 혹은 나는 어떤 책을 읽는 거 좋아해. 그럼 학습 속도가 빠르거나 단어 외우는 거 잘해. 그럼 빨리 배우는 거겠죠? 이런 것도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예를 들면 남들은 달리기 하면은 되게 힘들다고 하면서 싫어하지만 나는 달리기를 하고 나면 운동장을 돌고 나면 되게 막 만족감 있어, 성취감도 있고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게 주는 게 나에 대한 재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설명드리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 막 공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걸 주변 사람들이 했을 때 만족감이 느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재능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무대 앞에 서는 것, 막 떨리긴 하지만 그 무대에 섰을 때의 어떤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게 주는 게 바로 나에 대해는 재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나의 재능과, 그쵸?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꼭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 아까 말씀드린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체득한 사실이에요. 그쵸? 공부를 통해서 토론을 하거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그쵸? 나의 사고 체계나 가치에 의해 학습된 사고 방식이 바로 지식이 될 수 있겠죠. 단어를 많이 알거나 어떤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를 배웠어요. 그럼 사회복지학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이론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난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에요. 이 지식을 체계화해서 활동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면 책으로 배웁니다. 패스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리블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코너킥은 어떤 거야. 이렇게 책으로만 배웠어요. 그러면 당장 축구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축구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반대로 그거를 책에서 배우고 실제 운동장에 가서 하나하나 책을 보면서 패스는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씩 해봤어요. 자, 그게 바로 기술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다음에 배웠던 학습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온 게 바로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이고 노력으로 천부적이면서 누구에게나 있지만 강점으로 만드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재능이에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부적 재능이죠.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다 축구를 한다고 해서 손흥민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타고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바로 재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을 통해서 배운 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남들은 힘들어하지만 나는 했을 때 막 되게 즐거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쉽게 볼게요. 조금 쉽게. 자, 그러면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사, 요리사, 축구선수. 이 사람들의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재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축구선수부터 볼게요. 축구선수의 재능은, 그렇죠. 운동 지각 능력, 즉 운동 능력, 그 신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간 지각력, 볼이 어느 정도로 오는지, 그리고 저 사람과의 나 사이에 수비수와의 관계적 그 거리 계산을 하거나 공이 오는 속도나 이런 거죠. 그 어떤 공간을 침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집요함, 투지. 그렇죠. 운동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한테 필요한 지식은 뭐예요? 규정에 관한 지식이죠. 그렇죠. 심판과 혹은 뭐 볼이 다른 데로 가거나 반칙을 하거나 이런 세부적인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그거를 또 잘 지키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축구 스킬에 대한 지식, 그렇죠. 책에서 배우는 거 있죠. 상대 선수에 대한 지식, 그 상대 선수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전략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전술에 대한 지식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나온 게 뭐냐면 드리블이에요.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거겠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에 대한 상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축구 스킬을 연마해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온 게 뭐예요? 드리블 기술일 수 있겠죠. 패스 능력이나 슛, 프리킥 능력이 바로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리스타 한번 볼까요? 바리스타는 자 재능이 뭐예요? 냄새가 예민해야 돼요. 후각도 발달해, 미각과 후각이 발달해야 되고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지식은 위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커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커피 기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 게 바로 수천 가지의 원두 선별, 그렇죠? 원두를 선별할 수 있는, 그렇죠? 미각과 후각이 발달해서 커피에 대한 지식까지 합쳐져서 이 선별 기능이 나오겠죠. 로스팅 기술, 저온, 배전법 등등 이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사 볼게요. 요리사는 맛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똑같은 요리인데 누구는 짜다, 누구는 맵다, 이건 맛있다라는 거는 그런 민감한 그 혀의 감각이겠죠. 그 다음에 손으로 만드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요. 미학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 지식, 조리법, 식재료 지식, 불 조절 지식, 그 다음에 식재료, 그 다음에 조리 기술, 그 다음에 도구 활용 기술, 데코 기술 등이 이렇게 얘네가 두 개 합쳐져서 나온 게 바로 이런 기술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도 한번 볼까요? 패션 디자이너는 되게 섬세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누구는 되게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누구는 대충대충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섬세함이 좀 부족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섬세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요. 색채 감각도 있어야 되고 트렌드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섬유나 원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 비슷비슷한 원단이지만 그걸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색채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디자이닝과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돼서 가공할 수 있는 기술, 패턴에 대한 재봉, 스케치할 수 있는,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게 바로 패션 디자이너의 기술이겠죠. 즉 재능과 기술이 합해져서, 재능과 지식이 합해져서 기술까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간호사는 자, 그저 재능은 어떤 게 필요해요? 대인관계가 필요하겠죠. 왜? 환자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 되게 섬세해야 되겠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은 신체에 대한 지식, 의학이나 상담 지식, 그 다음에 응급처치 지식들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투약할 수 있는 기술,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겠고요. 상담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간호사를 만났을 때, 이 간호사 마음이 편하고 주사도 잘 놓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재능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기본으로 한 강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되면 여러분들이 강점을 가지고 성취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즉 뭔가를 했는데 남들보다 잘해서 상을 받거나 혹은 인정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구분이 좀 들어가는데
내 성취 사건 5가지. 꼭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했을 때 만족이 됐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꺼내 보실 거예요. 즉, 성공과 성취라는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성공은 즉 뭐냐면 경쟁의 승리라는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긴 거가 바로 이제 성공이겠죠. 다른 친구들이 이기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학업을 해서 1등을 했으면 이건 성공이에요. 근데 성취라는 것은 뭐냐면, 자, 타인에 제압하는데, 타인과의 경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 내면의 만족을 신경 쓰는 거예요. 아, 이번에 중간고사 잘 봐서 물론 1등 해도 좋긴 하겠지만 한 0.5점 올랐어. 그러면 나 여기에 대해서 만족해. 나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즉, 성공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필요하죠. 근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목표했던 것들을 조금씩 올라가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더 오래 가고요. 나중에는 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계속 쌓이겠죠. 이런 성취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성공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공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서 내가 그 맨 앞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성공이고요. 성취는 세상에 수많은 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그것에서 더 큰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성취, 즉 성취 경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그 단어는 성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성공, 성취 이 부분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성취 경험을 한 5개 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취 과목. 예를 들면은 편입을 했어. 다른 학교에서 아주 그 나사렛 대학교로 편입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편입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면 또 이제 자격증을 땄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공부도 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땄어. 이것도 하나의 성취 경험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족했던 경험들이 바로 성취 경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취 경험을 5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5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자랑해 볼 수 있는 어떤 사건과 여러 가지 요소들로 한번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성취 요인 5가지를 이번에는 만들었으면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옆에 이런 것처럼 끈기다. 이거를 보니까 편입을 했던 걸 보니까 되게 끈기가 있었어. 그 다음에 자격증 딴 거 보니까 되게 추진력이 있었어. 즉 여러분들이 끈기, 추진력, 도전정신, 기획력, 분석력 등등등 해서 이거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으니까 요게 5가지는 아니더라도 딱 3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성취 경험을 쭉 쓰시고 이거를 성취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게끔 해놨으니까 내가 성취해온 일 가운데 증거물과 함께 발표해보기. 발표까지 시키지 않겠습니다. 한번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기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밑에 있는 이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성적표라든지 혹은 수료증, 그렇죠? 교육받았던 수료증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죠. 사진으로 남겨보시면 되겠죠. 성취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 그렇죠? 내가 뭘 노력했는지도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얻은 성취 결과, 성적 우수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취 스토리, 이렇게 뒤에 샘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점 활용에서 중요할 점, 나의 약점이 성과의 치명적 결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약점은 뭐냐면 약점을 내가 예를 들면은 영어 공부를 못해. 영어 공부를 못하면은 영어 공부는 아무리 또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레버리지가 다르거든요. 즉 뭐냐면 언어 공부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해도 하루에 10시간에서 1.5에 올라가요. 근데 예를 들면은 하루에 10시간에서 내가 축구를 해요. 10시간 동안 축구를 하면 남들보다 이만큼 성장씩 되게 빨리 성장을 해. 그렇죠? 시간을 투자했을 때 조금 더
많은 결과물이나 성취 경험이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강점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처럼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점은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놓는 거죠. 그게 바로 약점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죠? 강점은 필드가 아니고 역할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내가 하는 역할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까지 이해 안 가면은 바로 여기까지만. 강점은 관리하는 거고요. 약점은 관리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예를 들면은 요번에 60점 넘으면은 통과라고 했으면은 80점, 100점까지 만들 필요가 없이요. 60점만 살짝 넘어갈 수 있게끔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자, 강점은 뭐예요? 바로 이 자전거의 바퀴와 같은 겁니다. 재능이 기술의 단계를 가려면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냥 내가 잘해 하고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개발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강점이 성취 경험이 되고, 성취 경험이 또 이제 성공의 경험이 될 수 있는 어떤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